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박소연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집값에 대한 전망을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발표했더군요. 이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이 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참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분명 아닙니다. 지방 쪽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을 것이고 수도권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곳곳마다 이 가치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와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부 시간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부동산 관련된 질문 지금부터 접수 받을게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57번 꼭 기억해 주세요. 끝자리 6357번 저희 지금부터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 전화 계속해서 받을 거고요. 이성우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할 새로운 뉴스들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네, 기다려주시 이성우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가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대책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왔고 추가 대책도 발표가 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좀 요연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래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마당에 보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에서 1,002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는데 24%가 잘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31%가 잘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46%는 평가를 유보를 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잘하는 쪽보다 못하는 쪽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정책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거기에 또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시장 경제가 좀 많이 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치까지 도달이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2017년 6월 19일에 이제 6.19 대책이죠. 여기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113 대책이 37개였는데 여기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3개의 지역이 또 추가가 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LTV 담보대출 비율이죠. LTV와 그다음에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10%씩. 자,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런 식으로 펼치겠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지역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또 요건을 또 개선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건축 연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축 연한도 30년에서 더 늘릴 것이다. 건물의 안전도를 진단을 받아서 30년이 넘어도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하면 재건축할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에서 중과세를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발표 시기가 나왔죠. 파리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9월 5일 날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투기 과열지구가 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분당과 그다음에 대구 수성 지역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DTI, DSR을 도입을 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발표를 하면서 어떤 그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수요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DSR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다른 말로 총체적 그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원리금 기존의 대출의 원금과 원리금과 플러스 그리고 다른 대출의 원금과 원리금까지 전부 다 이런 대출 비율을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집이 없는 분들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DSR이나 그다음에 DTI 그리고 LTV 적용 비율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집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디딤돌 대출 3억까지인데 서울의 강남권에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출의 어떤 그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양 정책을 펼치는 그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인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 전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절세 또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그 금액일 경우에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거의 85%까지 감면이 되고 임대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경비를 많이 높여주고 70%까지 높여주고 그리고 임대소득세 그 규정 자체를 75%로 해주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이런 혜택을 주면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8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10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비율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속에 있지만 부동산 침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제 부양 정책을 펴게 되고 부양 정책을 펴게 되면 시장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부동산 얘기가 좋아지면 또 규제 정책을 펴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가 되는데 또 부양 정책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반복되면서 하향 시장, 상향 시장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필요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워낙 부동산 대책들이 많이 나와서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이곳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이성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양재역 인근입니다. 2077-6357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뭐 어떤 이야기들, 어떤 전략들 우리 시청자님께 좀 전달을 해주고 계신가요? 네.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키가 뭐 엄청 큰 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2m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키가 제일 커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물건은 그 역삼동에 있는 투룸이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나 그리고 금액이 오를 지역 그리고 호재가 많은 지역, 인구가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맞는 말인데 특정 지역들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직장인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그쪽 시장이 많이 변모가 되고 그리고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가격적인 반등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강남 지역의 인구들이 많이 밀집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삼역과 한티역 중간 사이에 있으면서 대치동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이마트가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마트에서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지역 자체는 학군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학군을 통해서 지방에서도 지금 좋은 학교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역삼동이나 대치동 쪽에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진선여고, 도곡초, 역삼중학교, 당국사대부고, 중앙사대부고 뭐 이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군 수요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개발 호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강남의 마스터 플랜이 예전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 국제기로 복합지구 쪽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압구정 노대오 거리에서 삼성역을 지나서 학여울까지가 지금 한류 관광 문화산업벨트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죠. 그리고 삼성국제업무지구와 그다음에 잠실 이쪽은 마이스 산업벨트로 꾸며지고요. 강남과 역삼동, 그다음에 삼성동, 그야말로 그 테헤란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그래서 벤처 산업벨트로 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신사 노년에서 강남까지가 의료관광이나 상업의료관광 산업벨트로도 꾸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재 도곡, 개포, 수서 이 지역은 의료 R&D, 유통에 관련된 산업벨트를 만들어서 강남 지역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강남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그다음에 서초대로 이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서초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 지역만 유독 하얀색이죠. 왜냐하면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주거 3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지능아파트와 롯데 칠성부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도로 부분에 약간의 그 사유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선지급으로 해서 기부 체납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이쪽 지역이 그대로 강남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는 이쪽까지 다 빨간색으로 되면서 이쪽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되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단절된 도시를 이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초동까지 빨간색으로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많은 개발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강남 지역이 앞으로 약 한 8년 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년이 되기 때문에 8년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국제기로 복합지구 완성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완성되고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이쪽도 완성되고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호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타임테이블이 정확하게 맞아진다는 얘기죠. 8년 후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 가운데서도 강남구 역삼동이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이 매력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매력적인 물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런 지역도 매력적이지만 이런 건물과 가격까지 매력적입니다. 건물은 지금 2018년 8월이고요. 지금 골조가 다 완료되고 내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외관으로 꾸며지고요. 그리고 우수한 보안시설은 요즘엔 기본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도 기본재를 활용을 해서 그만큼 예전보다도 층간소음이 덜하다는 부분이고요. 천장형 에어컨, 드럼 세탁기, 인덕션, 전기차 충전 배선까지 돼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가격까지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매력적이죠. 2억 9,500만 원인데 지금 투룸입니다. 자, 면적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1평에서 12평 사이 이 정도의 규격화가 돼 있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작습니다. 실 면적이 10.5평입니다.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5평의 작은 면적의 투룸을 꾸며져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이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적은 면적을 선호를 하는데 1.5룸보다는 방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그 방에서 어떤 옷을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투룸으로 꾸며져 있으면서 2억 9,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보증금이 2억 5,6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의 강남 역삼동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2,000에 110만 원이고요. 대출을 고려하시고 9,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었군요. 정보 점검 드렸고요. 저희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겠습니다. 아파텔입니다. 9호선 신잠실역에서 걸어서 약 50초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2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30.11제곱미터, 8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3,500만 원 예상하고요.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천만 원으로 잡으면 실투자금 9,500만 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네네. 역세권 아닐까 싶어요. 역에서 50초라고요? 입지적인 네네네. 여건부터 볼까요? 여기서 50초입니다. 그만큼 초역세권이죠. 대부분 5분 내에 있는 물건을 초역세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50초, 1분도 아니고 1분도 멀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초에 있는 물건입니다. 위치는요. 행정구역상, 주민등록상 잠실동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자체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파구를 보게 되면 다세대들이 지역이 많죠. 삼전동도 있고 석촌동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잠실동은 그야말로 대장동입니다. 송파구의 대장동이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동에 가져오는 프리미엄적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엘사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5단지, 장미, 미성 이렇게 아파트로 꾸며져 있는 중간에 이렇게 9호선 연결 라인이죠. 이제 올해 10월 달이면 개통이 됩니다. 지금 신잠실역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있고요. 신잠실역 나와서 50초 거리에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현장이 지금 현재 이치고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코엑스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건 향후에 지어질 예정이죠.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갖다 붙였는데 바로 눈앞에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또 좀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5단지도 지금 재건축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성 크루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롯데건설에서 이미 확정이 됐죠. 건설사로. 그리고 우성 1, 2, 3차, 우성 4차, 그다음에 헬리오시티는 올해 말에 또 입주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파구는 지금도 가장 많은 세대수,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곳인데 앞으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31,369세대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건물 위치는 바로 제2롯데월드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있는데 바로 삼전역 바로 옆에 신잠실역입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지금 롯데월드와 국제기록 복합지구 그리고 수서 SRT가 보이죠. 그래서 이 삼각 구도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9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 중에 대형 개발 호재의 삼각 구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헬로시티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유래 신도시까지 너무나 질비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 아파트입니다. 올 연말쯤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건물이 지어지는데요. 이 지역에서 약 300개 이상 건물을 지은 그런 곳이죠. 9호선 개통 시기에 건물이 완공됩니다. 임차인이 지하철 9호선 연장 라인에 이제 오셔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50초 와서 그냥 임차 계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9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진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6m, 10m 코너 건물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시성이나 개방성 그리고 향후에 황금성마저도 우수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전부 빌트인으로 들어가고요.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가격도 살펴주십시오. 매매 가격이요? 네, 가격 자체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지역 자체는 그 투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도 있지만 원룸은 너무 작고 그다음에 투룸은 거주 비용이 좀 비싼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역세권, 초역세권 쪽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여성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면서 원룸은 작고 좀 중간 크기의 이런 면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1.5룸 구조입니다. 2억 3,5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2억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의 초초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고요.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9,500만 원에 강남입니다. 강남권의 잠실동에 50초 거리에 있는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매력적인 물건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성우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양재역 인근이고요. 02-2077-635657번으로 예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대표님, 세미나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일단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도 여쭤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말이 너무 빠른 부분이 있는데 세미나 오시면 천천히 부동산 앞으로의 정책이나 그리고 대출에 관련된 부분, 세제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접수를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시간 내시고 몸만 양재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